3교시가 됐는데 3교시도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PPT 화면인 순서대로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 일단 보호 조치라는 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법 제15조 1항에 있는 내용인데 6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전담 공무원, 또 여기 사회복지 공무원이라 그랬죠. 또 위촉된 아동요원에게 보호대상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상담 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 아동의 보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정 위탁하는 업무. 보호 대상 아동을 그 보호 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대상, 성폭력을 당했든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이런 아동 등을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 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렇게 보호조치를 한다는 것이고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탁도 하지만 입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해서 부모님을 찾는 그런 경우 가끔 이제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그런 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업무에 대해서 보면요. 동법 15조 1항의 3호에서부터 또 5호까지 보면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이제 18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해당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보호시 중인 아동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그래서 1, 2, 3 나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그 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 16조 이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외인 거죠. 그래서 법에 담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제 18살이 넘어도 그 시설에 잠시 동안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3호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아직 받고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그 보호 기간을 연장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말. 그 다음 이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금지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동을 이제 매매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이를 내게 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희롱, 성적 학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이런 학대 행위도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이런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금지,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위해 구걸행위, 일명 앵벌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키면 이제 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또 공중에 오락,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 아동을 제3자 인도하는 행위,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서커스단에서 이런 아이들 묘기를 부리는 거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도 안 되고, 약속해서도 안 된다. 또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아동의 특정한 경우에 증여받은 이제 재산일 수도 있고, 뭐 동산, 부동산이 있겠죠. 또 그 아이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목적 외로 관계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권 상실에 관한 건데요.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경우에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이 친권 행사에 제한을 하기도 하고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기도 하지요. 이제 이게 조금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요건 좀 뭐 관련된 나쁜 일이지만, 요즘에 여러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가수 구하라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등졌는데 연예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친모가 그 남매를 버리고 이렇게 갔나 보죠.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그 오빠가 아주 굉장히 흥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뭐 청와대에다 국민청원도 넣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버리고 간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뭐 상속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조금 교재 확대 얘기를 조금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이제 학교의 장은 앞에서 말한 이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검사에게 법원의 친권 행사 또는 친권 상실 선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친권 행사 제한,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경우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또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가족 간에 이제 먼 이제 친척인데 이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버리고 다른 곳으로 재가를 했거든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작은 아버지 도움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등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교통 관련 사고니까 이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보험사로부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관여해서 노력을 했는데 관련 보험사에서 이제 친모가 있다는 걸 알고, 물론 이제 다른 게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를 찾아서 친모에게 이런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보상금을 친모가 갖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제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1학년생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재혼한 그 엄마가 와 설득하니까 엄마하고 살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부 그 친척들이 그렇게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정말 뭐하고 뭐 쳐다보는 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부 과정을 공부하지만 이런 이제 법이 딱딱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좀 가슴 아픈 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하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하면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면 진짜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아동에 대한 보호서, 지금 친권과 관계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를 나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스크랩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에 제가 했다고 이렇게 참고하고 받아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벌써 제가 2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강의를 듣지 않은 분은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 예도 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본인의 경험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언론이나 언론 매체에 떠올랐던 그런 사례들을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스크랩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후견인 선임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동일한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법 제19조 1항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인정 후견인으로 이제 인정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보면 이제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복지관의 전담기관의 장, 시장시 군수, 후견인에 해당되는 아동을 학대를 한다는 등 현장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후견인 변경을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동법 19조 2항이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아이를 돌본다 그래놓고 오히려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주변에 있는 분이 빨리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실제 이런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그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이제 상담사들이 이런 이제 법률을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못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좀 딱딱하지만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아이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할 때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법원도 그렇고 이런 걸 종결할 때에
제가 아까 저희 그 집안의 사례를 들은 것처럼 마지막에는요 아이 얘기를 들어요. 그게 아이 참고라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 나는 아빠 쪽에 친가들하고 이렇게 후견을 받아 살지 않고 물론 재혼을 했지만 엄마를 따라가겠다. 그럼 아이의 의견을 이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 아동 보조 선임에 관한 건데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법정 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 등 이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이제 도움도 받아야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아동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또 법원은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 아동, 그 보호자, 아동 보호기 신청이 있는 경우는 피해 아동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도움이. 아이만 보내면 겁을 먹고 아주 심리 위축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이런 시설에 근무했을 때는 동석을 해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도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벌써 제가 16분, 17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나머지 한 10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 빨리 가봅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 의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때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할 때에도, 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연구, 교육, 홍보, 아동학 실태 조사할 때도, 또 아동학대 관 신고 체제의 구축 운영할 때에도,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 아동 가정 지원할 때도, 그 밖에도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사항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각 조치를 예방과 방지를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제가 PPT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주 교재가 이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신욱 교수님에게 이제 이 책을 다 출판사라고 또 갖다 놨거든요. 그럼 이제 빠른 시간에 한번 학교에 오셔서 이 주 교재를 받아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보면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관계 종사자들, 원장을 비롯해서 시설장, 교사까지겠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들, 여기에 이제 원장님 관련 교사들,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이제 장이나 교사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고등교육법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청소년을 벗어나니까 이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대학을 안 가도 이제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기본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육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통보를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 경찰 관리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아동이 사망하거나 이제 큰 이제 상해를 당했거나 또는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이제 알게 됐거나 발생했을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반드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돼요. 이걸 위반하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 등은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고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정도는 이제 여러분 이런 시설에 근무했을 때는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교육할 때 다 알려주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 및 그 가정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의뢰가 왔으니까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기 관련 직원이죠. 가정을 방문하고 또 전화를 통해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지원을 아동에게 대한 보호혈권 포함한 피해 아동 가족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법 28조 1항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행위전 처분인데 요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제 법적 제재만은 아니고 이분도 상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실제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거나 치료 감호를 선고를 받아서 확정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확정된 때부터 형을 마칠 때까지 또 치료 감호가 끝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집행을 받지 아니하 확정된 후 10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런 아동 관련 시설에서 취업할 수도 없고 그 시설에 가서 노동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법 29조 3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아동을 학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동 관련된 시설에 가서 시설장이 될 수도 없고 교사가 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일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2의 또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제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을 하려거나 노무를 채운 사람에게 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 시설에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겠죠. 또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예전같이 이력서 한 장만 받고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련 법에서 말하는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실이 없는, 우리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양육을 맡기고 교육을 시키고 보호해주고 상담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29조 3 1항을 위반하여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를 조회된 방법으로 점검 확인해야 된다라고 동법 29조 4 1항에 되어 있는데, 교육부 장관, 이제 유치원이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그 문화체육부 관광장관, 여기서 말하는 또 아동 관련 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쉼터라든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같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 말하잖아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하는 그것도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아이 돌봄이 사약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또 아동 관련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데 이제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조회를 통해서 이제 걸러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바꿔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동학대 행위는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법 29조 4 1항에 보면요, 중앙행정기관은 29조 3의 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취업을 했다라도 밝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결국은 취업시키지 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아동학대에 관련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관한 건데, 먼저 아동 안전 건강에 관한 지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요.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련 대기를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복지시설의 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육의 학교의 장은요,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반드시 하거든요.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 감염병, 약물의 오염 예방, 보건위생 관리된 거,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육기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게 법률에 정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지 하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서 늦게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법에 다 이렇게 아동의 지원 서비스 조항에 들어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데,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는 건강 증진, 체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원해야 된다. 그 몇 가지 사항이 뭐냐면, 동법 35조 1항 2항에 있는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자살, 각종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걸식 예방,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실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부터는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 급식 종사자들도 여기 관련이 다 돼 있고요. 이 걸식 아동이 없도록 점심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학교에서 급식을 못했을 때는 이제 특정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 또 너무 과식이나 또 많이 먹어서 비만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체력 운동도
다음에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는요, 동법에 따라서 전염병을 있으면 예방 조치해야 되고요. 건강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 보면, 보건 관련 선생님들이 계시죠? 간호사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문제를 실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아동의 역량 개선 업무도 하죠. 그래서 학교에 보면 영양사도 이렇게 학교의 직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물론 조리사도 있지만 영양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 서비스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그 대상을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동법 제3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지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조 제1항에 의해서 자립이 필요한 주거 생활 또는 교육 취업 등을 지원도 하고요. 자립이 필요한 이제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련 이런 것도 좀 도움을 주고 실태 조사도 하고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운영하기도 한다. 자립 지원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그 복지 전담 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다뤄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보면 큰 틀로 보면 중앙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고 하는 일이 이렇다. 또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 기관, 그래서 법 46조 1항 2항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가정위탁센터도 있고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49조 1항, 49조 2항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생활가정도 있거든요. 요즘 이제 이런 말로 표현, 옛날에는 고아원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에요. 또 자립지원시설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요. 아동들만 전용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많이 보셨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차에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되는 특례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1, 2, 3교시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